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도비도 개발에 대한 희망 고문이 끝을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당진시는 도비도 개발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당진시와 도비도 매입 매각 업무 협약을 맺으며 농식품부의 도비도 매각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조건부 매각 승인에 도비도 매입을 포기했고 결국 도비도 개발 사업은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당진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는 주로 인허가 등 규제 및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물을 대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당진시는 컨설팅은 2달이 소요되며 결과에 따라 도비도 개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다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교육국제화 특구 3기에 최종 신규 지정되면서 향후 5년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당진시는 지역의 다양한 규모의 기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을 유입시켜 지역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외국인 학생의 정착으로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의 초중고대학생이 제2, 3 외국어를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면천에 위치한 당진교육청 외국어 교육센터를 수청일직으로 옮겨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학교 신설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구로 지정될 경우 학교 설립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며 학교 신설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전영욱 의원의 전선하 의원을 향한 막말 발언 다음 날 또다시 마주친 전선하 의원에게 재수없게 왜 쳐다보냐 XXX아 라고 말하는 모습을 시청과 시의원 외 여럿이 목격하면서 전영욱 의원의 막말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13일 김선호 의원은 공개 사과와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후 의원들은 그동안 전영욱 의원의 막말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엄중하게 대처했다면 의회가 비난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영욱 의원에게서 들은 막말 발언을 차례로 말했습니다. 전영욱 의원의 높은 언성은 이후에도 계속되며 왜 본인들이 한 얘기는 안 하나 공개 사과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김덕주 의장은 사과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지만 19일까지 방향을 결정하겠다라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전담 행정구역마다 1개소씩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종합복지관의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2025년 신평사회복지관이 준공되면 현재 신평면을 관리하는 남부사회복지관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도 불가피합니다. 또한 오래되어 낙후된 남부사회복지관의 신축 필요성과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남부사회복지관을 터미널이나 행정복지센터와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 행정구역 조정 및 남부복지관 신청사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당진시는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당진 북부 남부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 5년간 시설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을 위탁할 법인을 오는 9월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2020년 YK스틸은 성문 국가산업단지로 공장 이전을 계획했지만 인근에 있는 성문 변전소의 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신송산 변전소부터 총 15.3km 구간에 임시 수전선로 설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2022년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행하기로 사업을 조건부 수용하면서 총 선로 길이 8,538m, 관영주 10기, 가공선로 14기로 증가했습니다. 기존처럼 전부 지중화할 경우 현대제철에 설치된 장치에 충격을 받아 인근 지역까지 정전의 우려가 있다고 한전이 판단해 YK스틸과 최종 합의의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조상현 의원은 한전이 부담을 덜으려는 것이라며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도시과는 전문가 의견 수렴은 검토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성환 시장이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오성환 시장은 당진은 인허가가 어렵다는 말에 실무진을 해당 과로 보내 즉시 처리하고 있다며 부서 안내가 미흡해 타 지역을 찾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을 끝까지 안내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투자 유치가 된 금액은 6조 4천억 원 수준으로 금년 투자 유치 목표였던 3조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소하던 인구를 다시 회복해가는 만큼 전입과 편의시설 등에 더욱 투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드론 방제비와 저온 저장 시설의 무료 지원과 수청일 지구 고등학교 부지 유보 소아응급야간센터 충남관광 1위를 기록한 삽교천 관광지 등의 성과를 밝히고 개발과 관련한 계획안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성환 시장은 공약대로 지난 1년간 발로 뛰었다며 앞으로는 직원들과 발로 뛰어서 당진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10일 정미면 덕마리 대방들 하천 일원에서 발견된 건설 폐기물을 당진시가 수거해 일일이 마대속을 확인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업체를 특정했습니다. 무단투기 업체는 수원의 한 인테리어 업체로 예산군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을 당진에 무단투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는 17일 당진시에 출석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 현장에서는 폐기물 신고가 의무지만 종종 소량의 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되는 행위가 발생합니다. 당진시는 폐기물 불법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 사전 예방 등 더욱 노력할 것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폐기물 무단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진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아트 투어 둥둥당당 소소한 모험이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에서 지역소생 부문 지역문화 우수사례상을 수상했습니다. 둥둥당당 소소한 모험은 예술과 지역을 결합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곳곳에서 전시 및 공연, 다이닝 프로그램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인스타그래머블하게 MZ세대에게 다가간 점이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움직이는 차 수레를 재현해 순성맥주, 두견주, 해나루쌀 등을 시음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당진문화재단 김희석 총장은 당진문화재단이 수상하여 큰 영광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꿈꾸는 당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꿈나래학교 김보명 학생이 지난 1일 열린 충남 장애학생 e페스티벌 e스포츠 키넥트 스포츠 육상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인 김보명 학생은 신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매일 1시간씩 담임 선생님과 연습을 하면서 식단도 병행하여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다른 종목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다은 지도교사는 김보명 학생은 평소 스포츠 경기와 신체를 단련하는 데 관심이 많고 강한 자신감과 동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단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꿈나래학교 김홍석 교장은 충남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최선을 다한 모든 학생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전하고 학생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정보화 능력을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